엄마, 제로콜라는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거야? 제로콜라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뉴스를 보고 제 아이가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과연 제로콜라를 먹는 것이 정말 나쁜지, 나쁘다면 얼마나 어떻게 나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로콜라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제로콜라는 실제로 장점이 많습니다. 제로콜라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아 일반 콜라와 다르게 살이 찔 위험이 낮습니다. 따라서 당뇨의 위험에서 우리의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헬스 혹은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의 경우 단 것이 땡길 때 제로콜라는 이러한 욕구를 매우 만족스럽게 충족시킵니다. 하지만 분명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로콜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제로콜라에도 부작용이 있고 이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제로콜라의 숨겨진 위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양질의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로콜라가 우리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진짜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면 물 대신 제로콜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를 선택하는 것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제부터 제로콜라가 왜 위험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로콜라는 정확히 제로 칼로리가 아닙니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 칼로리가 전혀 없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으로 시작해봅시다. 실제로 제품들은 4칼로리 미만을 함유하고 있는 한 0칼로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로 콜라가 완전히 칼로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면 물 대신 제로 콜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단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로 콜라에는 설탕이 없기 때문에 단 음식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로 콜라라는 책임 없는 쾌락은 제로 콜라를 과도하게 소비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미각이 단맛에 익숙해지면 다른 단 음식에 대한 혐오감도 줄어듭니다. 이는 과몰입과 잠재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단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로 콜라와 같은 제로 칼로리 음료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제로 콜라는 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과 탄산음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로 콜라는 다른 탄산음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치아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탄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의 탄산화된 특성은 치아 손상과 부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치아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약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로코크를 포함한 탄산수는 위와 식도의 산성도를 높이는 위식도 역류병과 같은 질환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성도는 위산 분비 증가, 식도 괄약근 약화, 위압 증가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 및 나트륨이 제로콜라를 통해 섭취됨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인공 감미료의 사용과 제로 콜라의 나트륨 함량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제로 콜라에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제안하지만 개인의 민감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로 콜라를 과도하게 마시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증상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로 콜라는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나트륨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관관계도 존재합니다. 제로코크에 사용된 설탕을 포함한 대체당과 당뇨병의 관계는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초기 보고들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제안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인공감미료와 당뇨병 사이의 잠재적인 연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감미료를 이용한 음료 섭취와 당뇨병과의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 주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로 콜라가 위험한 다른 이유 또한 존재합니다. 첫째,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파괴입니다. 제로 콜라는 다른 인공 감미료 음료와 마찬가지로 잠재적으로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인공 감미료가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의 구성과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과 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을 망치는 욕구 증가입니다. 제로 콜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단 음식과 음료에 대한 갈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의 강렬한 단맛은 설탕이든 간식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켜 잠재적으로 과소비와 체중 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잠재적 대사 효과의 존재입니다. 몇몇 연구들은 제로 코크에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가 포도당 조절과 인슐린 반응을 포함한 신체의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여전히 조사 중이며 그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넷째, 제로 콜라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증가입니다. 칼로리가 없는 제로 콜라의 달콤한 맛은 음료의 심리적 의존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탕이 든 음료의 대체품으로 제로 콜라에 의존할 수 있으며 달콤한 맛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과 더 건강한 음료 선택에 대한 잠재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콜라를 피해서 일반 콜라를 선택한다면 이것은 더욱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설탕이 들어간 콜라는 암의 발생 가능성이 제로 콜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설탕이 들어간 콜라 대신에 제로 콜라를 즐기고 계신다면 제로 콜라를 여전히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제로 콜라를 마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로 콜라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채와 유산균을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연구에 따르면 제로 콜라와 같은 음료는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유익균의 활동이 감소할 때 신체의 지방 감소 과정을 늦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킵니다. 그것은 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장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원하는 체중과 전반적인 건강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 질병의 80% 이상이 장 건강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박테리아의 일종인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식단에 야채를 포함하는 것은 제로 칼로리 음료의 이점을 더 잘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섭취량의 최대치를 제한합니다. 좋은 음식이더라도 과도한 섭취는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2캔과 같은 최대치를 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식습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유익한 장내 세균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나 다른 음식과 함께 제로 칼로리 음료를 섭취하세요. 우리가 공복에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마실 때 그것들은 우리의 식욕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맛에 대한 강한 욕구가 과도한 배고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칼로리 음료를 따로 마시는 대신 계란, 닭가슴살, 고구마 등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방식으로
제로 칼로리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과 체중 관리 목표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